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직업은 그저 생계를 위한 도구일 뿐, 은퇴하면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평생을 형사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좀 다릅니다. 사건 현장의 냄새, 거짓말을 가려내던 눈빛, 수많은 사람을 의심해야만 했던 직업병. 그건 퇴직한다고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5세에 은퇴한 형사 박정호 씨도 그랬습니다. 경찰 배지를 내려놓고 집에 돌아온 그는 이제야 가족들과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투,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직업적 직감을 자극하기 시작했죠.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을 모른 척할 만큼 낯선 모습으로 낡은 옷에 부스스한 머리, 노숙자로 위장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그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1. 은퇴 후 가정 안에 탐정이 되다. 정호 씨가 은퇴 후 처음 느낀 건 무력감이었습니다. 하루가 길고 쓸모 없어진 느낌이 들었죠. 이때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그에게 일종의 생존 본능처럼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출근한 후 혼자 남는 며느리의 생활을 몰래 관찰한 끝에 그는 노숙자로 변장하고 며느리가 자주 다니는 마트 앞에 앉아보기로 합니다. 처음엔 말 한마디 없던 며느리. 그러다 어느 날 정호 씨가 일부러 힘든 척하며 쓰러진 연기를 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뛰어나와 정호 씨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호 씨는 멍해졌습니다. 의심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결국 아버지로서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로는 평생 날카롭게 살았지만 가족 앞에서는 따뜻한 믿음이 더 필요했던 거죠. 2. 은퇴 후 인간관계 왜 더 예민해질까? 이 사례는 신뢰와 은퇴 이후의 불안감이 맞부딪힐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은퇴 후 가장 많이 생기는 변화는 주변 사람을 의심하거나 감정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평생 하던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둘째, 고정된 수입이 사라지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 생깁니다. 셋째, 가족 안에서도 나만 소외되는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정호 씨처럼 실제로 의심이 커지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중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아내가 자꾸 전화를 안 받으면 괜히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불안감이 감시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사례 1. 63세 은퇴 공무원, 딸 부부를 몰래카메라로 감시하다. 경기 성남의 김성진 씨는 교육청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딸 부부가 이사 온 뒤 자신을 점점 피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들은 건 딸과 사위의 이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외로워 보여. 주말엔 꼭 같이 영화 보자.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충격과 후회를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안이 불신으로 바뀌는 순간 오히려 관계는 더 멀어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사례 2. 60세 전직 간호사, 며느리와 갈등 끝에 가출 선택. 박미화 씨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35년을 근무한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퇴직 후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지만 사소한 가사 문제로 며느리와 자주 충돌했습니다. 예전엔 내가 모든 걸 지시하고 관리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결국 그녀는 짐을 싸서 지방에 있는 언니 집으로 떠났습니다. 몇 달 후 며느리는 직접 찾아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저도 너무 긴장해서 잘하려고만 했어요. 마음을 몰라드려 죄송해요. 미화 씨는 이 말을 듣고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은 일에서 물러났지만 관계 안에서는 아직도 간호사처럼 통제하려 했다는 것을요. 사례 3. 은퇴 후 며느리와 거리 두기로 관계 회복한 67세 노신사.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의 67세 박호진 씨는 은퇴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간섭하지 말 것, 대신 언제든 도움 요청하면 기꺼이 응할 것. 이 단순한 원칙 덕분에 며느리와의 갈등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종종 박 씨에게 고민 상담을 하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정성껏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박 씨의 말이 인상 깊습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한다고 며느리가 날 무시하진 않더라고. 믿어주는 게 더 큰 힘이야. 결론 은퇴 후 의심보다 신뢰를 택하라. 가족은 결국 서로 믿어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엔 더 그렇습니다. 지금껏 사회에서 역할로 존재했던 우리는 이제 사람 그 자체로 가족 안에 존재해야 하니까요. 노숙자로 위장했던 정호 씨의 눈물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건 가족을 의심했던 과거의 자신을 놓아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 불안이 만든 그림자인지 잠깐만 멈춰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삶의 질은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감시가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 후 불안이 만든 오해의 신뢰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1. 은퇴 이후 발생하는 심리적 변화, 통제, 상실과 자기 정체성 위기. 은퇴는 단순한 직업 종료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평생 형사, 공무원, 간호사로 살아왔던 사람은 그 타이틀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이 사회적으로 무가치해졌다는 감정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제욕 증가, 퇴직 이전까지의 직무 특성상 통제력을 행사했던 사람일수록 은퇴 이후 가족 내 사소한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감시 성향 강화 과거 직무가 감시 판단 중심일 경우에 형사, 감사관, 가족의 행동에 대한 의심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고립감 매일 만나던 동료가 사라지고 결정권이 없어진 현실은 정서적으로 쓸모없음이라는 착각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2. 은퇴자와 가족 간 갈등의 핵심 역할 변화에 대한 불균형 인식. 가장 큰 갈등은 나는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라고 믿는 은퇴자와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젊은 세대 간의 충돌입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갈등은 다음 3가지 이유로 자주 발생합니다. 가사 분담과 생활 방식 차이. 은퇴자는 내가 평생 해온 방식에 대한 고집이 강한 반면 젊은 부부는 효율과 개성을 중시합니다. 소통 방식의 차이. 9세대는 암묵적인 기대와 비언어적 표현을 중시하지만 신세대는 명확한 의사 표현을 중요시합니다. 이 간극은 오해를 불러옵니다. 감정 전달의 왜곡, 의심, 잔소리, 간섭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불신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3. 문제 사례 분석. 의심이 만든 감정적 골절. 전직 형사였던 한 은퇴자가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노숙자 위장 실험을 감행했던 사례는 퇴직자의 내면 불안이 어떻게 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핵심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적 시선으로 가족을 평가. 일반적 상황에서도 문제를 판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직업 습관의 연장선입니다. 상호 신뢰 결여.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 검증하려는 태도는 가족 내 감정적 거리만 키웁니다. 자기 감정에 대한 인식 부족. 외로움과 소외감이 의심과 감시에 투영되며 자기 자신조차 그 감정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가정 내 신뢰 회복은 단순히 사과하거나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자 스스로의 태도 변화와 실천적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간섭하지 않음과 도움 줄 준비의 균형 유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조언이나 개입을 자제하세요. 대신 언제든 필요하면 도와줄게라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만들기. 의심이 들더라도 직접적이고 정중한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세요. 얘 이런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는데 내가 예민한 걸까? 같은 유연한 표현이 좋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기. 직업이 아닌 관계 중심의 정체성을 설정하세요. 얘 아버지, 할아버지, 조언자, 취미활동가, 자원봉사자 등. 이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 활동과 커뮤니티 참여 확대. 은퇴 후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질수록 가족에 대한 집착이 강해집니다. 동호회, 평생교육, 자원봉사 등 가족 외부에서의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 심리적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5. 전문가의 조언. 퇴직은 감정관리의 시작점이다. 가정상담 전문가와 노년심리 상담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은퇴 이후의 첫 번째 과제는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조절이 가능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감정적 비용이 듭니다. 가족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나 평가보다는 공감과 신뢰가 우선입니다. 퇴직자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가족에게 검사가 아닌 이해자로 다가가는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맺은 말. 퇴직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무너지느냐, 새롭게 피어나느냐는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숙자 위장 실험까지 감행한 은퇴 형사의 사례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기보다 내 감정과 신호를 먼저 들여다보는 훈련이 선행돼야 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관계를 지키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신뢰, 간섭이 아니라 관심, 감시는 아니라 공감. 그것이 은퇴자의 두 번째 인생을 진짜로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진실입니다.